대한민국 연예계라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정글에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별이 반짝이다 사라지는 그 세계에서 대중의 사랑과 동료들의 존경을 동시에 한 몸에 받는 배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1996년 고등학교 3학년 때 KBS 청소년 드라마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로 첫 발을 내디뎌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명 전혜림이라는 이름 대신 하지원이라는 예명으로 우리 곁에 존재해온 그 배우 말입니다. 성룡영화상 여우주연상,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 KBS MBC 연기대상 대상. 이것은 단순한 트로피의 목록이 아닙니다. 파협하지 않은 삶이 만들어낸 의지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잊고 있었던 인간 하지원의 서슬퍼런 당당함과 그 뒤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녀가 온몸으로 외치는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카멜레온 같은 그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원이라는 배우를 한 단어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멜로, 액션, 로코, 사극, 호러, 코미디, 그 어떤 장르도 그녀의 손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드라마 다모에서 조선시대 포청의 여성, 수사관 최욱이었다가 조인성과 함께한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는 기구한 운명을 짊어진 비련의 여인 이수정이 되고, 천하를 호령한 기황후의 눈빛을 담아내다가도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는 못 말리는 스턴트 우먼 딜라임으로 환골탈태합니다. 영화 색즉시공에서 에어로빅을 하던 발랄한 소녀가 어느새 천만 관객을 올린 해운대의 생존자가 되고, 영화 내 사랑 내 곁에에서는 근위축증이라는 난치병을 앓는 이지수를 연기하며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을 나란히 거머쥐었습니다. 작품 안에서 그녀는 끝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작품 밖에서 인간 하지원의 중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수작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 가장 짧고도 강한 거절은 그녀의 품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연예계에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검은 그림자가 늘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신인 시절이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 소위 말하는 고위직 인물들의 유혹과 압박은 피하기 어려운 관문처럼 여겨져 온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한 고위 관계자가 접근해 부적절한 수작을 부렸던 사건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입니다. 당시 그 관계자는 그녀의 미래를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커리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원의 대응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비굴하게 웃어주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이득을 챙기는 대신 그녀는 특유의 당찬 눈빛으로 그 무례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타협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편해질 텐데, 이 사람 눈에 나면 내 앞길이 막힐 텐데 라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손을 잡고 올라간 자리는 결코 내 자리가 될 수 없으며, 나를 깎아내어 얻은 성공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기 철학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액션은 몸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라는 그 말처럼 그녀에게 거절 역시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연기로 승부하겠다는 고집은 권력자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그 서슬퍼런 당당함이 오늘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하지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무리한 요구 앞에 나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원이라는 배우의 아우라가 동료들 사이에서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당대 최고의 아이콘이었던 이효리가 진행하던 예능 패밀리가 떴다에 하지원이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의 일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이효리가 방송에서 대놓고 하지원을 향해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며 오늘 하지원이 온다고 해서 남자 출연자들이 난리가 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유의 털털한 유머 뒤에 진심 섞인 긴장감이 묻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스타의 기싸움이 아닙니다. 왜 당대 최고의 이효리가 하지원을 의식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원은 화려한 치장이나 인위적인 매력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해맑은 웃음,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내뿜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지원이 가진 본질의 힘입니다. 인터뷰에서 동료 배우들은 그녀에 대해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임창정은 진짜 독종이다. 극중 에어로빅 장면을 위해 하루 5시간 이상씩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왔다고 했고, 안병기 감독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고양이를 껴안을 정도의 근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명기구가 떨어져 이마가 부어오르는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그 스태프가 혼날까봐 괜찮아요, 앞머리로 잘 가리면 돼요 라며 웃어넘긴 일화는 그녀의 자존감이 타인을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 강력합니다. 이효리의 긴장은 사실 하지원이 가진 그 무해하면서도 강력한 자존감에 대한 인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KBS 드라마 황진이는 하지원에게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순수한 10대 소녀부터 천하 최고의 예인기녀 명월에 이르는 폭넓은 삶을 연기했습니다. 문제는 촬영 환경이었습니다. 황진이와 영화 1번가의 기적이 촬영 일정이 겹치면서 그녀는 낮에는 복싱 훈련을 하고 밤에는 마당에서 줄타기 연습을 해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놓였습니다. 당시 황진이 제작진이 인터뷰에서 밝힌 말은 충격적입니다. 장애인군으로 스태프들이 모두 쓰러져 나갔고 교체되지 않은 건 하지원뿐이었다. 그리고 그해 KBS 연기대상에서 20대 여배우가 원톱 사극으로 대상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쟁쟁한 후보들이 질비했음에도 심사위원들의 선택은 하지원이었습니다. KBS는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 방송사입니다. 그곳에서 20대 여성 연기자가 단독 주연 사극으로 대상을 거머쥔다는 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연기력에 대한 업계 전체의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2010년 겨울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든 신드롬이었습니다. 최고 시청률 35.2%를 기록하며 안방을 장악한 이 드라마에서 하지원은 스턴트우먼 길라임을 연기했습니다. 와이어 액션부터 자전거 추격신까지 직접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길라임은 단순한 드라마 속 캐릭터로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이름은 다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전후 병원 시설을 이용할 때 하지원의 극중 이름인 길라임을 가명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본명 대신 선택할 만큼 길라임이라는 캐릭터가 대중에게 심어준 인상과 동경이 그토록 깊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원은 이번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당황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저녁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알았다. 길라임이라는 캐릭터를 사랑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다음에는 제 다른 캐릭터 이름도 써주셨으면 좋겠다. 재치 있고 여유로운 대응이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음에도 그녀는 배우로서의 품위와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평소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해 두었기에 가능한 대처였습니다. 외부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내면이 단단히 채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원의 강단은 작품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역 없이 액션을 직접 소화하는 여배우입니다. 밤호의 체육부터 기왕후의 승냥이까지 그녀의 몸은 늘 멍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촬영 중 실명일기를 겪기도 했고 척추 부상으로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 와이어를 놓지 않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제발 대역을 쓰라고 만류해도 내가 직접 해야 관객에게 진심이 전달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영화 내 사랑 내 곁에를 준비하던 시절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3개월을 온전히 그 인물로 몰입하여 살았고 촬영 후에는 깊은 감정의 웅덩이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고의 연기를 위해 스스로의 정신을 거는 것. 그것이 그녀가 연기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녀의 도끼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신을 몰아붙인 이유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 100% 몰입해야 눈물이 난다. 이입이 안 되면 눈물이 안 나온다. 무조건 그 상황에 빠져들어야 한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 하지원은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강인한 이미지 뒤에 하지원에게도 무너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영화 작업이 1년 이상 미뤄지면서 그녀는 4년여간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고백했습니다. 계속 나 같은 사람에 대해 고민했다. 내가 배우로 너무 부족하구나 싶어서 배우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최고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에는 반드시 D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절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준화라는 이름의 화가로 대중 앞에 선 것입니다. 캔버스 위에 과감한 터치와 강렬한 색채를 쏟아내는 그녀의 그림들에서는 지난 세월 배우로서 억눌러왔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느껴집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림 작업은 또 다른 저의 언어이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에 집중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것들이 작품에서 캐릭터를 녹일 때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작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탈출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는 충전소였습니다. 2025년 말 국민 배우 이순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연결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한 것은 하지원이었습니다. 이순재의 팬클럽 회장이기도 했던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기를 하시면서도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시는 순간 그 솔직함과 겸손함이 제게는 어떤 말보다 위로이자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 다짐은 이어졌습니다. 작품 앞에서는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는 따뜻하게
연기 앞에서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하지원 자존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오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타인에게 따뜻하며 일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그 태도. 그것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녀를 정상에 세운 진짜 이유입니다. 최근 JTBC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랜 시간 배우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요즘이 더 신인 같다. 새로운 도전들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좋은 작품 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다. 이것이 그녀의 안티에이징 비결입니다. 몸이 아닌 마음의 나이를 영원히 신인처럼 유지하는 것. 40세를 앞두고 있던 시절 기자가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묻자 하지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40세가 된다고 미리 겁먹지는 않을 거예요. 이명세 감독님이 배우에게는 나이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냐는 것보다 한 살 한 살 들수록 배우 하지원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녀는 영화 담보에서 40대임에도 20대 대학생을 연기했고 현장에서의 풋풋함이 스크린에 그대로 담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비싼 화장품이나 관리법이 아닙니다. 내면의 독소를 배출하고 부당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뱀파이어 미모는 업계에서도 경이로움의 대상입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빛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그 비결은 사실 화려한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소박하고 꾸준한 일상 루틴에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레몬을 직접 짜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해 스스로도 당당히 밝혔듯 레몬 주스와 로열 젤리를 무려 15년째 꾸준히 섭취하고 있으며 나한테 잘 맞는 아이템과 관리 방식들이 노하우로 쌓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리브 오일을 밥에 자작하게 따르고 루콜라와 허브를 얹어 먹는 독특한 식습관도 공개했는데 이는 단순한 별식이 아니라 체내 항산화 능력을 높이고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냉장고에는 딜, 바질, 로즈메리 등 각종 허브와 라임이 가득하고 조미료와 배달 음식은 거의 입에 대지 않으며 재료 본연의 맛으로 몸을 다스립니다. 여기에 꾸준한 반신욕과 족욕으로 혈액순환을 챙기고 직접 뷰티 브랜드 파우치24를 설립할 만큼 20년간 직접 사용하며 개발에 참여한 제품들로 피부를 관리합니다. 결국 하지원의 동안은 하루아침의 결과가 아니라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레몬 한 잔을 짜고 배달앱 대신 허브를 꺼내는 그 묵묵한 반복이 쌓인 것입니다. 내면의 독소를 아니오라는 말로 걸러내고 몸속의 독소는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로 씻어내는 것. 하지원의 자기관리는 그렇게 안팎으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매력적이고 당당한 그녀가 왜 여전히 혼자일까요? 수많은 남성 연예인과 팬들이 그녀를 이상형으로 꼽아왔고 심지어 전 MBC 아나운서 김대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지원 씨를 이상형이라고 말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너무 죄송하다며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했을 만큼 그녀는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여자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만 배우 진백님과의 열애설이 도며 SNS에서 같은 그림과 장소 사진을 올린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연인 관계는 끝내 없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밝힌 이상형은 유머가 1번, 요리가 2번, 자상한 거 3번으로 소박해 보이지만 그녀의 삶의 밀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준을 채우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합니다. 그녀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번 뭔가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한다. 작품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연애를 해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요. 또한 그 흔하다는 밀당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말에는 연기 앞에서 가식 없이 정직했던 그녀의 기질이 사랑 앞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계산 없이 진심으로만 살아온 사람에게 밀당은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지원이 혼자인 이유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 때문일지 모릅니다. 스스로의 세계가 너무 단단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나 그 곁에 들일 수가 없는 법이니까요. 나를 잃지 않겠다는 그 서슬퍼런 자존감은 연애 앞에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지원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타협하지 않는 자존감에서 나오며 그 자존감이야말로 시간의 흐름조차 비껴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가며 진짜 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지원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자연을 벗삼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했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몸이 부서지는 촬영 현장에서도 진심으로 관객을 대했고 무너지던 시간에는 스스로에게 솔직했습니다. 강단과 유연함, 도끼와 따뜻함, 그 모든 것이
하지원이라는 한 인간 안에 공존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친절하셨나요? 혹시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소중한 나를 상처 입히고 있진 않나요? 하지원처럼 때로는 당당하게 거절하고 때로는 나만의 캔버스에 감정을 쏟아내며 스스로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켜줄 때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선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처는 결국 내가 나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원의 서슬퍼런 자존감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제 오는 3월 16일 밤 10시 ENA에서 주지훈과 열연을 펼치게 될 드라마 클라이맥스에서 배우 하지원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 치열한 생존극을 벌이게 되는 이들의 연기가 기대됩니다. 하지원이라는 배우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신다면, 그리고 그녀의 당찬 인생 철학에 공감하셨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저희가 더 진정성 있는 인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가슴 뜨거운 서사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